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기업 오너들을 자문하며 겪었던 일들 중 가장 극적이면서도 명리학적 이치가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법률 문서 뒤에 숨어 있던 500억짜리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3년 전 초겨울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탄탄한 제조기업을 일군 김 대표님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신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그중 초기 투자금 50억을 김 대표님이 맡고 시행사가 인허가와 시공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였고 계약서상으로는 담보 설정부터 수익 배분까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흠잡을 곳 없는, 아니 오히려 투자자에게 너무나 유리해 보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김 대표님은 변호사님,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도장만 찍으면 3년 안에 회사 규모가 2배가 됩니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로서 근무할 때 느꼈던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돈이 움직이는데 너무 완벽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불안감은 항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덮고 김 대표님에게 생년월일시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이성은 진행하자를 외치고 있었지만 제 안의 직관은 위험이라는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김 대표님의 결정을 보류하게 할 만한 핑계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의 사주 원국을 펼쳐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 대표님의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이 만들어낸 형국은 전형적인 착가군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왔는데 그 흉함이 천간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흉하게 작용할 때는 사람을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글자 때문에 전형적인 제극인의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은 재물과 욕망, 결과물을 뜻하고 인성은 도장, 문서, 계약,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나를 지켜주는 인성을 극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극인입니다. 들어온 대운과 새 운도 재물 손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인간의 심리는 묘하게 작동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너무 커 보인 나머지 합리적인 의심이나 문서의 안전성을 깡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판단력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욕망이라는 엑셀을 밟는 격이죠. 더 심각한 것은 12운성의 흐름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의 인성은 당시 절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지는 모든 기운이 끊어지고 바닥을 치는 단계입니다. 문서운과 판단력이 절지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도장이 사실은 아무 효력 없는 휴지 조각이 되거나 나의 판단이 귀신에 홀린 듯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즉시 상대방 파트너 시행사 대표의 명식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시행사 대표의 태어난 시각까지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천운인지 김 대표님이 그 시각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돋는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찾았습니다. 시행사 대표의 사주는 편인이 강한데 그 뿌리가 되는 지지가 형을 맡고 있었습니다. 편인은 비상한 머리와 임기응변을 뜻하지만 이것이 흉하게 작용하면 사기성과 기만이 됩니다. 특히 시행사 대표의 재성은 12운성상 묘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묘지는 무덤입니다. 돈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재물을 불려서 나누는 사업가의 운이 아니라 들어온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감춰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금 은닉과 횡령의 기운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행사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김 대표님이 저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자 시행사 대표는 그 찰나에 약간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고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쪽은 판단력이 끊어진 절지의 운에서
욕망의 눈이 멀었고 다른 한쪽은 돈을 무덤에 파묻으려는 묘지의 운을 가진 사기꾼입니다. 이 둘이 만나 계약을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50억 원은 투자되는 순간 시행사 대표의 차명 계좌로 흩어져 묘지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 김 대표님은 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이미 증발해버린 돈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에게 이 계약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극인의 운에 휩싸인 김 대표님의 귀에 제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제 감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운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귀인의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논리가 아닌 그들의 운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김 대표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진행하시죠.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안전장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저도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제안한 것은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시행사 대표,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직계가족 명의의 자산에 대해 연대 보증 및 질권을 설정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대규모 시행 사업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가족 재산까지 거는 경우는 드뭅니다. 꽤나 무례할 수 있는 요구죠. 하지만 진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불쾌해하면서도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 즉 재성이 묘지에 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돈을 묻어둘 구멍을 막아버리는 이 조항을 보는 순간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수정된 계약서를 들고 미팅 장소에 나갔을 때 시행사 대표의 반응은 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점잖고 호탕하던 그 신사 같던 시행사 대표는 계약서를 읽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조항을 넣느냐, 신뢰가 깨졌다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그 과민 반응, 그것은 자신의 숨겨진 의도, 즉 편인 에너지가 들켰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김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잡은 대어를 놓쳤다고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역력했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의뢰인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니까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 후 김 대표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그 시행사 대표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사기 행위를 하다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그 시행사 대표는 애초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지주들과 맺은 가계약서는 모두 위조였고 김 대표님 같은 투자자 10여 명에게서 계약금만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하려던 찰레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피해액만 400억이 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계약서 같은 문서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볼 때 문서를 의미하는 인성은 내가 법과 원칙을 의미하는 관성을 지키고 욕망과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을 다스릴 힘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김 대표님처럼 욕망이 판단을 누르는 제극인의 시기, 그리고 기운이 끊어진 절지의 시기에는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그 문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때는 계약서의 문구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운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내 욕망의 크기가 내 그릇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법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지만 운을 읽는 지혜는 벌어질 재앙을 미리 막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